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4, 5년 전쯤 은둔 고수들이라며 돌아다녔던 짤들이 있는데요, 현실 쿵푸 헛슬 찍는 놀이터 짤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한데, 이렇게 줄을 잡고도 매우 힘겹게 걸어가는 드럼통을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유유히 건너가는 분도 있고, 엄청난 진도의 흔들다리에서 구름 위를 걷듯이 안정적으로 노는 분들도 있고, 풍선 위를 길거리 걸어가듯이 걸어가거나 그냥 공기 중에 도움 닫기를 하여 뛰어가기도 하고, 물 위를 뛰어가는 고수가 있기도 합니다. 봉이로 도움 닫기를 더블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구공을 쌓아올린 구조물에서 맨 밑에 있는 공만 쳐서 바꿔치기 하는 분도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올라간 거냐는 의문도 듭니다. 당구 고수는 초대형 큐대로 당구를 치기도 하고, 진정한 고수들은 이렇게 비접촉으로 합을 겨루기도 하는데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300번의 합은 지나갔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제기를 차서 손가락으로 통과시키는 묘기를 보이는데, 메시가 제기차기 국대를 해도 이 정도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젊은 선수의 50년 후 모습이라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한 혼술 은둔 고수는 선풍기와 함께 인생을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진 몸으로 낮잠을 즐기는 고수들도 많습니다. 속세로 내려온 걸식 기행을 수행 중인 법사가 포착되기도 하고, 기공 수련도인 역시 사진에 찍혔으며, 이렇게 출정을 준비하는 고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뜬금포로 본인 발차기 실력을 보여주는 고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은 ATM기가 카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맨손으로 ATM 기계를 부셔버리는 괴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도 생계는 있기에 이렇게 지붕 위로 뛰어가며 배달을 하고, 한 통근 차량이 멈춰서고는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수십 명은 되어 보이고, 강아지에게 운전 훈련을 시켜서는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짐들을 너무나도 평온하게 옮기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한 은둔 고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전 근육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한 미용사는 머리를 자르면서도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며 악의 무리와 손을 잡는 고수들도 있는데, 젓가락 하나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신공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도 10년 전에 이 은둔 고수들의 싸움짤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었는데, 광주지방경찰청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이었는데요, 경찰청에선 재물 손괴 및 무전 취식이라고만 설명을 했지만 몇몇 뉴스에서 다루면서 해당 사연이 자세히 알려지기도 했는데, 진짜로 직업이 스님과 도사인 두 분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며, 당일에 우연히 만나 저녁을 같이 먹다가 갑자기 누가 더 센가 겨루어 보자고 하더니 정말로 식당에서 싸움이 붙어 식당 그릇이 깨지고 에어컨 실외기까지 찌그러져 버렸고, 식당 주인이 6만원 정도 손해 봤으니 물어내라고 했는데 서로 안 내겠다고 하다가 결국 파출소까지 온 거라고 합니다. 파출소에 와서도 누가 더 센지 겨뤄보자고 하는 걸 보고 빵 터진 경찰이 사진을 찍어 올린 거라고 하는데요, 결국 둘이 화해하고 나이 더 어린 스님이 자기가 내겠다고 하여 6만원을 냈다고 하네요. 2012년엔 여의도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나라가 떠들썩했었는데, 그때 그 옆에는 이각수 명지대 무예과 합기도 교수와 전 대통령 경호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각수 교수님은 세계 종합격투기 연맹 사무총장으로 90년에 국내 최초로 이종격투기 라이트 헤비급 세계 챔피언을 지냈던 어마어마한 분인데, 바로 발차기로 범인을 제압하였고, 대통령 경호원은 도주하는 범인을 앞질러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가슴을 찌르면서 칼버려 라고 외쳐 도주하는 것을 막아 경찰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은둔 고수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중고차 알아보는 중대장 썰입니다. 5년 전쯤 올라왔던 글인데, 중대장이 삼사관 출신 양아치끼 있는 20대 후반 대위였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부터 중고차를 계속 알아보면서 운전병인 글쓴이에게 계속 물어보다가 K5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엔카에서 매물 알아보다가 싸고 무사고에 키로수도 얼마 안 된다며 글쓴이에게 보여줬는데, 하필 엠파크 매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인천 부평은 무조건
몇 건 걸으라고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다가 결국 연락까지 해서 보러 가기로 했는데 양아치답게 일과 시간에 행정업무 배차 내서 글쓴이랑 같이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송관이 이거 무슨 배차냐고 물어보길래 이런 사정 설명을 했더니 너랑 중대장 둘이 가서 뭐 볼 줄 아냐고 수송관, 정비주무관, 2부소대장, 장비소대 분대장까지 정비짬밥 도합 60년 어벤져스 꾸려서 스타렉스를 타고 엠파크로 갔다고 합니다. 군복과 정비복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차 보러 왔다고 하니 딜러 얼굴이 새파래졌고 각자 파트 나눠서 차에 달라붙어서는 꼼꼼히 살펴봤더니 단순 교환도 없다는 차가 후드, 범퍼, 문짝 3개에 휀다 교환 흔적까지 보였고 휠까지 보니까 패드도 당장 교환해야 될 정도로 납작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제대로 된 거 보여달라고 하니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 겨우 한 대 찾아서 보여줬고 예산 살짝 초과해서 진짜 무사고에 엔진 짱짱한 차로 받아왔다고 하네요. 다음은 축구야구 말구에 나온 은둔 고수들입니다. 축구야구 말구는 박찬호와 이영표가 생활체육을 배워 고수를 찾아 떠나는 프로그램으로 테니스는 이영택, 배드민턴은 이용대, 탁구는 유승민에게 배우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생활체육인들과 겨루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굉장히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아 나름 자신감이 뿜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첫 번째 배드민턴 대결 상대였다고 합니다. 고수라고는 하지만 외모상으로는 그렇게 고수같이 않아 보였고 고수들도 왜 할매를 붙여놨냐며 가는 길에 한마디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배드민턴을 붙었는데 생활체육팀이 4대 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이영표는 우리가 뭔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상대방이 잘했다는 인터뷰를 하고 박찬호는 연령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둔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는 인터뷰를 했는데 오히려 갈수록 미동도 없이 차분하게 경기를 이끌어 갔다는데요. 알고 보니 이용대도 모를 정도로 까마득한 선배 국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수는 1972년에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되고 1974년에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엘리트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가르치고 대회에도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삼행시 은둔고수입니다. 2021년 에타에는 본인이 삼행시를 잘 짓는다며 운을 띄워달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새내기로 운을 띄우자 새가 냇가에서 기침한다 라는 뭔가 하수 같은 삼행시를 짓는데요. 바로 다음으로 익명 8번이 새내기의 대학생활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기대 이하였다 라고 삼행시를 지어냈고 훨씬 많은 추천을 받았으며 익명 8이 더 잘 짓는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다른 분이 글쓴이로 운을 띄우자 자칭 삼행시를 잘 짓는다는 분은 글로 써보면 쓴맛 같은 단맛 이사랑이라고 썼고 익명 8은 글로 쓴 편지 하나가 200마디 말보다 낫다 라고 쓰고는 훨씬 더 많은 추천을 받고 개강 싫어 사행시로 자칭 고수 글쓴이는 개는 강력해서 싫다 맞으면 어지럽다로 썼지만 익명 8은 개같은 상사 부당한 강요 싫다고 말하기 어려운 나날들이라고 쓰는 등 훨씬 월등한 삼행시 실력을 보여줍니다. 이후로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굉장히 어려운 글로 운을 띄워도 적 글쓴이는 뭔가 재미도 없고 유치한 시를 썼는데 익명 8은 물 흐르듯이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는 글을 술술 써내는데요. 이후로는 사람들이 운을 띄우면 익명 8 혼자서 삼행시를 꺼냈는데 보는 이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는 글들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 첫 글쓴이는 글삭 마렵다며 본인이 잘하는 줄 알았다며 패배를 인정하는 글을 쓰는데요. 거기엔 익명 8이 글을 삭제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깊이 자리 잡은 공포가 두렵다고 도망가면 안됩니다. 맞서 싸우고 다시 일어나세요 라고 썼는데 첫 글쓴이가 잠시 멍청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정진해 나가겠다고 하자 오행시였음을 밝히면서 그냥 때려치우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고 위로인 줄 알았는데 이것조차 기만이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다음은 식품계 은둔 고수들입니다. 이삭 토스트를 만든 대표가 한참 경쟁업체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 가게에 들른 여학생이 여기다가 한 소스를 바르면 맛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였고 그 소스로 이삭 토스트는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병철 총수의 회고록을 보면 설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일본에서 설탕 제조 시설을 들여와 공장에 설치했을 때 설탕이 나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3일째 되던 날 공장에 한 용접공이 지나가
가더니 원당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어 균형을 잃은 것 같다고 지적하였고, 그의 말대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원당을 넣었더니 순백에 정제당이 쏟아져 나왔으며, 그렇게 국내 최초의 설탕이 탄생해 제일제당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BS 스페셜에 멕시카나 창립자 윤종계 씨가 출연해 치킨 개발 비화를 들려줬는데, 비린내를 잡기 위해 매일같이 연구를 하고 있던 중 동네 지나가는 할머니가 그래선 안 된다며 겉에 묻히는 가루는 밀가루인데 밀가루에서 전 부치듯 물을 넣으면 푹 퍼져서 안 되니 물엿을 넣어보라는 조언을 하였고, 그 말을 듣고는 물엿을 넣어 양념치킨이 최초로 탄생했다고 하네요. 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두루미는 굉장히 고고하고 온순해 보이는 이미지이지만 독수리와도 맞짱을 뜨는데 이긴다고 합니다. 워낙 키도 크고 다리도 길기에 피지컬에서 압도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심지어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 3마리가 학 한 마리에게 덤벼들었음에도 학은 당황하지 않고 모두 물리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진정한 고수는 학처럼 본인의 힘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